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어, 제 주변에 가끔 사업하고 싶은 분들을 보곤 합니다. 나도 사업해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음, 사업을 하면은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다리는 불태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회사 생활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사장 노릇하다가 직원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건 작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내 인생의 사장의 삶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예 그냥 시원하게 1, 2년도 안 돼서 망해버리면 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면. 근데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상태에서 사장의 길을 택한 거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만 돌아갈 길이 없냐? 오늘의 핵심 주제. 여러분이 택한 직업도 돌아갈 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직업을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하셔야 됐고, 준비했고, 이력서도 많이 쓰셨을 거고, 긴장 속에서 면접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고, 그 힘겨운 관문을 뚫고서 결국 얻으신 거예요, 그 직업을. 근데 그 직업을 때려치고 다른 직업을 얻는다는 거는, 뭐 다른 직업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겠죠. 내가 더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더 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 때려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좋기 한 40살은 돼야지 변호사가 될랑 말랑 할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로 직업을 바꾼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직업을 더 하는 일은 쉬워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속에서 직업을 더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직업을 버리고 바꾸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왕 힘들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커리어를 만들고 싶다면은 그 직장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아, 일하기 싫다. 아니면 좀 아니다 싶은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직업을 더 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자잖아요? 그럼 개발자로만 살지 말고 다른 것들을 해보시면은 오히려 인생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책을 내봤죠, 저는. 이제 2권의 책을 냈고, 그냥 온라인 에세이도 써놨죠. 책을 쓰니까 그 책이 주는 권위나 아니면은 그냥 책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책을 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근데 책을 쓰게 되면서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직업이 생긴 거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논의를 할 때도 그냥 책을 보여주면 돼요. 내가 쓴 책이다. 디자인 관련해서 논하고 싶으면 디자인 책을 썼으니까 제가 디자인으로 얘기하면 되고, 개발 얘기할 때는 개발책 얘기하면 돼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로 일을 해보는 거, 개발자분들 중에 강사로 사이드 잡을 얻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시던 보수가 꽤 클 겁니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꽤 보수가 클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직업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직업을 더하는 개념이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근데 이 넓은 영역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내가 활동하는 반경을 좀 넓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하고 회사에 있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 뭐 누구 뭐 집에 뭐 많이 없겠죠. 회사에 뭐 몇백 명 되는 큰 기업 아니면은 그 영향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면은 그것 자체로도 힘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모임도 많고 스터디 모임도 있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그 안에서도 일종의 인큐베이팅이 돼요. 커리어 인큐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내가 좀 플레이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런 걸 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본인이 주최를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여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든 거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 만든 거죠. 게임 같은 거를. 굉장히 간단한 미니 앱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미니 앱들은 사실 포트폴리오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내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알려져야 나하고 핏이 맞는 또 다른 사람도 찾기가 쉬울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어떤 뭐 회장님들이랑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거의 올리지 않는데,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셨을 때, 또는 제가 이제 볼 때,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그런 주제가 나왔을 때 보면은 놀래곤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전에 제 영상에도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냐. 어떻게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됐냐.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겠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반복된 거니까. 계속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계속. 내가 기존에 하지 않던 패턴에 속하지 않았던 그룹에도 속해보고, 속하지 않았던 에어리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가능성을 낮게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연차의 개발자일 수 있죠. 전연차의 개발자면은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제 막 이제 막 시작하고자 하는 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러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들도 많고 아니면 그곳에 속해서 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은 그분들이 사실 개발 쪽이나 IT에 대한 궁금증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있어서 전 연차의 개발자일지라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의 특별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뭐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 무슨 아인슈타인이나 뭐 리처드 파인만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뭔가 가려지겠죠. 사람들이 다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만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속한 곳이 너무 화려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감춰지는 상황이면은 꼭 거기에서 병풍처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풍으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은 개발자들이 제일 못하는 걸 해야죠.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컴퓨터랑 소통은 잘하는데 이제 사람과의 소통이 약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개발자를 비유했지만 다른 모든 직업이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디자이너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디자인만 잘하는 친구는 뭐 많이 있지만 디자인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비엔스나 뭐 드리블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뭐 트위터나 엑스나 어디든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나 아이디어들을 해서 올려요. 본인을 쇼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걸 즐겨요. 근데 비엔스 같은 플랫폼에 제가 디자이너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비엔스 같은 플랫폼에 본인의 실력이 낮아서 아예 못 올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무대에 내 작품을 공개하기보다는 그냥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기를 택한 거죠. 근데 그런 무대에 올리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디자인이 좀 수준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피드백을 해줍니다. 어떤 피드백? 무관심의 피드백. 아, 내가 객관적으로 요 정도의 실력이구나 라는 거를 무관심이라는 걸 통해서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나의 지금 위치를 판단하는데 매우 좋은 지표인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엔스에다 작품을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한 100 정도 나왔습니다. 조회수 100 나오고 그리고 뭐 좋아요도 뭐 1개 정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좋아요 2개만 받아보자. 그리고 조회수는 200개만 받아보자. 그럼 나는 사실 발전한 거예요. 몇 배 발전한 겁니까? 정량적으로는 2배인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적 측면으로는 2배의 양적 성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조회수 2배, 좋아요 2배니까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물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성장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겨요. 에휴 뭐 꼴랑 조회수 100이나 200이나 좋아요 1개나 2개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냥 누가 눌러주면 뭐 되는 수준 아니야 라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정말로 실력이 하찮으면은 좋아요 한두 개도 안 되고 조회수 200개도 안 되고 조회수 100 넘기기도 오히려 실패할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노출시키면서 내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본인의 정량적인 그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매우 부정확해요. 아주 부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가치를 그냥 본인이 정하곤 해요.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나 정도면 사실은 4천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3천 받고 일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자원봉사 하는 건가요? 왜 1,000만 원을 덜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마켓에 나오면은 4천만 원에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기업이 없어. 그럼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틀린 거잖아요. 나를 노출시켜야 내 시장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소개팅도 여러 번 해봐야지 내가 내 왁구 상태가 지금 몇 점짜리인지 이성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시험을 봐야 점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점수가 낮을 것 같다고 해서 아예 시험을 안 보는 거는 별로 현명한 선택이 아닌 거죠. 쇼잉을 즐겨야 됩니다. 쇼잉을 하고 그리고 내가 빛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너무 빅피쉬들이 노는 곳에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스몰피쉬면은 스몰피쉬가 있는 곳에서 짱 먹으면 돼요. 거기서 짱 먹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오고 그 다음 레벨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보다는 분명히 매력은 있는데 아주 엄청난 매력이 있진 않아. 그러면 좀 비율을 좀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재능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보단 분명 잘해. 근데 그렇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진 않아. 이런 사람이 굳이 프리미어 리그에 도전장을 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내가 딱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실력을 높여야지 내가 아예 섞일 수도 없는 곳까지 가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네트워크를 확장함에 있어서 무슨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어떤 그룹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그냥 여러분이 맞는 핏에 맞는 여기서 즐겁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곳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서 본인의 그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소소하게 하면서 서로 이웃 맺기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거 결코 우습지 않습니다. 블로그 하나만 잘 키워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또 수익이 달라져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속에 정답이 있어요. 무슨 꼭 뭐 유튜브 100만이 돼야 된다. 뭐 몇백만은 돼야지 뭐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몇만 명은 돼야 된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에 가지 못한 단계에서 굳이 그걸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라운드에 맞는 리그를 찾아서 내 역량을 쫙 넓혀주는 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직업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을 더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기준은 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때부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우리가 조기 축구를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취미 활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취미랑 직업은 다른 건데 여러분의 수익 창출 수단이 한 개 이상이 되기 시작한 정확히 이제 두 개 이상이 되는 거죠. 두 개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알게 됐느냐. 저는 강사면서 작가면서 개발자면서 사업가면서 그전에는 CTO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컨설턴트 역할을 했었고, 크립토 쪽에서도 있었고, 그럼 이 모든 에어리어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갖출 수 있는 선택지와 옵션도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폭과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을 좁게 가져간다는 거는 이런 기회들은 이제 놓치는 겁니다. 한쪽 방향을 쫙 깊게 파가지고 이쪽으로만 가든지 아니면 쫙 넓히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커리어를 펼쳐 나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직업을 변경하지 마세요. 직업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내가 이 일을 몇 년 해보니까 이 시장이 너무 더러워, 막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많죠. 완전히 썩었어, 이 시장은 완전히 다 그냥 뭐 짜고 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본인이 수년간 일했던 분야를 욕을 하고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의 심정은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보십시오. 떠나간 다른 시장에는 깨끗한 일만 가득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분야의 일이 그렇게 깨끗하죠? 제가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손님들 때문에 뭐 사장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충분히 이해해요. 뭐 진상 손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장들끼리 일하면서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분야를 떠나면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나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도망간 곳에 유토피아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이나 더러운 일들은 가득하고, 중요한 거는 그 더러운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겠죠. 내가 어떤 스탠스로 대하느냐. 그래서 본인이 속했던 곳을 욕하면서 도망치는 거는 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일을 택하는 거에 기준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싫어서 간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보고 싶어서 간다가 더 좋은,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건강한 선택을 하면서 커리어를 넓혀가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실 게, 제가 처음에 이 영상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선택은 대부분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돌이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러니 이왕 어떤 분야를 택했으면은 그 분야에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수준에 올라왔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죠. 여기까지 오지 못한 그 수많은 탈락한 사람들은 안 보이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삼성에서 일해요. 근데 삼성에서 일하는데 힘들어. 근데 여러분 삼성에 일하고 싶었는데 탈락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셨나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과 그리고 힘들게 얻어낸 이것을 값없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값진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값진 것을 이미 가졌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업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업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업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업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계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무슨 뭐 착취하거나 하는 온갖 만행이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좋아. 이 세상 족 같은 거는 뻔히 알아.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개발자 수만 명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내가 개발자들 중에 개발을 제일 못해. 예를 들면 5만 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5만 명 중에 내가 개발자 중에 개발력이 5만 등이야. 그럼 나는 어딜 가든 개차반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쵸? 어딜 가든지 무시를 당할 거예요. 왜냐? 누가 봐도 개발을 제일 못하니까. 이건 개발자 시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개발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그 분야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분야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플레이를 하는 게 유리해집니다.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챙기면서 인생을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훨씬 더 즐겁게 인생을 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